자, 첫 번째 공부 능력은 암기력이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 교재의,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냐면, 암기 안 된 것을 암기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공부하면 공부를 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요것과 요것이 일단 모양이 다르죠. 근데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모양이 같은 것을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이거 이퀄 이거다. 이거 이퀄 이거다. A 플러스 B 이퀄 A 플러스 B다. 이런 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모양이 다른데 같다라고 우리가 암기를 해도 되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생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중요한 게 장기 기억 장소에는 안 들어가도 한번 살짝 걸쳐 놔야 돼요. 단기 기억 장소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여러 번 오래 보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번 이걸 반복해 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부 능력 2도 마찬가지고 공부 능력 3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안 보고 여기 아까 암기했던 걸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으면 나중에 까먹더라도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한 번은 이렇게 머릿속에 단기적으로라도 살짝이라도 머릿속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안 보고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됐었죠. 이 부분을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perspiration, 땀, 이런 식으로 살짝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 교재에서 이거 중간에는 이거 사라질 겁니다. 이거 1번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공부 능력 2예요. 요게 수학의 핵심, 수학만 하는, 좀 이과에서 많이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이게 개발되면서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개발되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공부 능력과 헷갈려서 퇴보하는 학생도 심지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 능력 2가 중요합니다. 2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건 수학 시력 운동인데,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1번을 보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고, 3번을 보고, 이 세 번을 하는 건데요. 되게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진짜 뭐, 이 수학 시력이 하위 20% 정도는 수학 시력 운동 1만 주구장창 하고, 두 번째 다시 보셔야 돼요. 이 교재를 다시 보실 때 수학 시력 운동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학 시력 운동 이게 너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패턴만 보시고 수학 시력 운동 2하고 3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한 상위 한 20% 정도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세 문제 정도만 1, 2를 보시고, 중요한 게 여기 3입니다. 3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번만 하는 학생 있고요. 그죠? 좀 못하면 1번만 이렇게 시키셔서 옆에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을 하시면서 수학 시력 운동 2도 1번으로 바꿔서 문제를 내시면 돼요. 하위권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중위권, 상위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갈 때 본인 스스로 요 시력 운동 2나 시력 운동 3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학 시력 운동 1번은 여기 좌우에서 똑같은 거 있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찾으면 됩니다. 이건 난이도가 최고 낮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죠. 요 세모라는 모양, 여기서는 B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E라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다 똑같죠? 이건 못하는 학생이 없어요. 똑같은 모양을 찾는 거니까. 근데 요거만 하시면 안 되고, 요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좌우에 같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같지 않은 거. 어느 부분이죠? 요 부분도 또 한번 동그라미 치게 하는 거예요. 같지 않은 부분이 지금 여기서 뭐 세모나 B나 E는 움직였지만, 요거하고 요건 안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네모로 치는 거죠. 네모로.
이게 어차피 한글의 패턴인데 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글을 아무리 공부해도 요 패턴을 몰라요. 패턴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지 모르고 잘하는 사람은 한 이게 두 개 정도에서 패턴을 읽어내죠. 그래서 그런 시력을 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번을 했으면 이제 2번을 하시는 건데, 자, 아주 하위권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주 하위권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등호의 경우 양방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모르면 써줘요. 이렇게 써줘요. 선생님이나 이거를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같이 하시면 더 좋거든요. 써줍니다. 주고 나서 여기서 했던 거를 동그라미 치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긴 없는 거, 좌측엔 없는데 우측에 있는 거를 또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한 번 더 쓰게. 그리고 또 한번 이걸 풀어보게 하고 또 모르면은 이게 요거죠. 요거는 이제 거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쪽에서 요쪽으로 간 거죠. 요쪽에서 요쪽으로. 그러니까 요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퀄 요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요게 움직이는 부분, 요게 독립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B라고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이렇게. 그래서 써주고 못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요거를 한번 연습을 옆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 써주고 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약한 학생들은 그냥 요것만 시키는 거예요. 요 1번, 2번만 1번, 2번, 2번도 계속 써주면서 그리고 한 번 끝나고 3번으로 갑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을 할 수 있게 돼야 이제 공부에 의미가 있는 건데 수학 공부에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요게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이 독립적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종속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부분,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건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직접 내고 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없는 거, 뭐 별 플러스 3 이게 뭐냐? 할 수 있죠? 그러면 별 플러스 3에 이렇게 되고 별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부분을 아이 스스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도 하는 거죠. 거꾸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 읒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겠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거를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은 팀을 만드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요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만 모여야 됩니다. 여기서 막 이것도 잘 못하는데 여기 팀에 끼면 팀도 망하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다 망해요. 그래서 요게 되는 학생, 즉 독립종속을 자기가 문제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친구들끼리 서로 문제를 내고 풀어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교재에서 낸 문제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낸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낸 문제를 자기가 풀고 또래들이 낸 문제를 또래들이 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상위권. 그냥 처음 딱 시작했을 때는 한 20% 정도가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80%도 처음에 한 2단계까지 책 한 권을 끝내고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보시면 요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잘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차라리 이거를 뭐 고등학교 단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개념도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학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다시 중학교 교재를 보시면 요 독립종속도 쉽게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건 또래들 간의 전이가 실제로 공부를 하면 모든 공부에서는 또래들 간의 전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을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5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약간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팀도 서로 또 그런 팀이 여러 개 있어서 그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팀을 좀 한 달에 뭐 한 두 달에 석 달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수학 실력 운동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가운데 거, 공부 조건 2가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이 강의,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근데 왜 공부 조건 3하고 공부 조건 2를 말하냐면, 자, 공부 조건 1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충분 조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 시험 문제를 맞췄어요. 어떻게 맞추냐면, 암기를 해서 맞추는 거예요. 뭘 암기했어요? 풀이 과정을 암기한 거죠. 풀이 과정과 문제를 암기했는데, 마침 또 이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와요. 똑같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암기 과목, 뭐 영어나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맞추는 게, 수학에서는 이걸 맞추는 게 갈수록 문제가 돼요. 갈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암기력과 암기하는 것과 요 아까 그 암기를 했죠. 그냥 이걸 이런 식으로 암기했죠. 그리고 패턴을 보는 게 굉장히 다른 거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패턴을 보는 학생은 이것에 대해서 무한 가지의 어떤 패턴 변화를 모다 동간이라고 하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로 수학 문제를 맞힐 수는 있지만 그 맞추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 조건 3은요. 이것도 이해예요. 이해인데 예를 들어서 홀수 플러스 홀수는 뭐가 되죠? 짝수죠. 이해시킬 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3 플러스 5에 보니까 홀수 플러스 홀수인데 짝수가 됐죠. 그러니까 이해된다. 요게 바로 맡을 조건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요 이해와 지금 했던 이 충분 조건적 이해라고 하거든요. 수학 시력에 의한 이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암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맡을 조건적 이해라는 것은 이 이해 방식에 대한 거예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이해로 결과를 내면 결과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논리입니다. 이 수학적인 모델이 있는데 뭐 그거는 부분집합 관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요것과 수학에서 어떤 개념들이나 문제를 실질적으로 정확히 푸는 충분 조건적인 이해를 오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수학 공부를 이해는 한다고 했는데 점점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이해도 지금 한 5강 정도까지는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6강부터는 요 두 번째 공부 조건 있죠? 그거만 할 건데 가끔씩 요것도 늦게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학생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 중2, 중3 정도에서도 상위권 같은 경우에 수능을 봐서 만점을 받거나 한두 개밖에 안 틀려요. 그래서 요거, 자, 무슨 말이냐면 퍼스퍼레이션 땀 앞에서 이걸 암기를 했죠. 자, 모양이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같다라고 놓는 방법이 암기가 있는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요거 외에 제3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수학에서도 지금 이게 제3정보죠. 만약에 이 문제를 풀렸다 그러면 이게 제3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 제3정보를 주고 얘를 풀어라 그러면 100% 사실은 수학 실력만 있다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거만 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퍼가 통과하다죠. 스피어가 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숨이 피부를 통과할 때 물방울화 돼서 나오는 게 땀이니까 땀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요거는 요 논리하고 요 제3정보에 의해서 요거를 푸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의 이해 방식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제3정보에 의해서 얘가 결과가 기억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제대로 이해했다면 항상 기억이라고 대답할 거고요. 전 세계인이 모두 기억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통과하다고 얘가 숨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를 땀이라고 100%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런 것에 대한 이해를, 요것도 필요하거든요, 되게. 요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요것도 되게 필요한 공감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 능력을 키우는 것과 이 능력이 발현된 사람의 내용을 즐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 능력을 죽이는 방법 얘기할게요. 세뇌당하기 좋고 수학적 이해를 다른 이해와 구분 못하기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방식대로요. 예. 땀이 피부를 통과해서 물방울화된, 아니, 땀이 아니죠. 숨이 피부를 통과해서 물방울화된 것을 땀이라고 하니까 이건 땀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자꾸 듣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듣느니 차라리 이런 조건들로 이루어진 아주 수준 높은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게 훨씬 더 이런 능력들에 도움이 되고 감상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요거만 주고 지금 저희 교재처럼 왜 퍼스피레이션이 땀이 되는지, 자, 퍼는 통과하다고 스피어는 숨이죠. 이게 되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아까는 처음부터 그냥 스피어가 숨이지, 숨이 피부를 통과하면 뭔가 물방울화 될 수 있는 게 그게 땀이야. 그러니까 땀이야. 이 설명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들어도 되는데 반드시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이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능력이 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요거는 이 능력이 상당히 좀 좋은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땀입니다. 근데 땀 말고 다른 뜻을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어가 숨이고요. 스피어가 숨이고 숨이 통과하는 곳이니까 목구멍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목구멍 아닙니다. 목구멍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고 이것도 팀 수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깔깔깔 대면서 원래 뜻은 땀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목구멍 뭐 아니면은 숨이 통과하는 거니까 후 해서 한숨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땀이 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르게 뜻을 스스로 말해보고 친구들끼리 말해보면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조건 1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부조건 1은 뭐였죠? 예, 암기였죠? 그 다음에 공부조건 2는 수학 시력이었는데 이게 충분조건적 이해라고 합니다. 요 이해를요. 그 다음에 3번은 맡을 조건적 이해죠. 맡을 조건적 이해예요. 요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셋의 공통점은 뭐죠? 셋의 공통점은 모양이 다른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하고 이거는 자, 지금 이 시력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모양이 다른데 어때요? 같죠?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같은 것은 같다라고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암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어져요. 아니,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이 패턴을 보고, 자, 이걸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100%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제3정보로 본다면, 제3정보를 이걸로 줘도 되고, 세모로 줘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한데, 요 제3정보에 의해서 결론이 100%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문제라고 합시다. 요게 문제라고 하고 요게 정답이라고 하면은 문제 쪽에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 쪽에. 그러니까 문제 쪽에라는 얘기는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이 부분을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친구들끼리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만약에 달 플러스 별이면 여기가 달 플러스 별, 달 플러스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과 제3정보에 의해서 결론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맡을 조건적인 이해는 자 보세요. 퍼스퍼레이션이 모양이 다르죠? 땀이라고 갔는데 제3정보가 뭐예요? 퍼가 통과하다. 그 다음에 스피어가 숨. 요게 제3정보죠. 똑같죠? 자, 그런데 요건 지금 이 충분 조건적인 이해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요것과 요거를 주어졌죠? 그러면 요 부분에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답에 독립성이 있는 거다. 결과에 독립성이 있는 거다. 여기는 문제의 독립성이 있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걸 가리키시는 분들은 요거를 스스로 다음에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독립성이 있고 여기에 독립성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는 거는 오히려 종속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답의 독립성이 있는 거고 여기는 요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아이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시험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왜 지금 제가 세 개를 구분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학에서 어떤 풀이 과정을 하나 맞췄어요. 아이가 안다는 문제, 어떤 문제를 다 풀었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위에 암기 과정으로 그냥 풀이 과정을 암기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는 애들 중에서. 안 하는 애들은 이제 안 하더라도 이 능력이 있는 학생은요. 고3 가서 열심히 해도 이 능력. 고3 가서 열심히 해도 갑자기 점수가 확확 오릅니다. 근데 이게 모든 학생한테 통하는 건 아니에요. 이 능력이 없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고3 가서도 이 시각부터 틔우고 열심히 해야 뭐가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알 수가 있어요. 안다라고 해서 풀이 과정을 쭉 보시면 풀이 과정을 그냥 암기했는지 아니면 풀이 과정을 이런 맡을 조건적인 이해로 많이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충분 조건적인 이해를 많이 썼는지 요 비율을 보시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성적이 나올지가 뻔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지금 요 훈련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풀이를 하면요. 암기를 주로 쓰는 애들은 계속 암기를 쓰고요. 맡을 조건적 이해를 쓰는 학생들은 맡을 조건적 이해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암기를 많이 쓰는 학생들은 가장 먼저 뭐 중2 정도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맡을 조건적 이해 같은 경우도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뭐 갑자기 이상해져요. 고1부터 그게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고등학교부터 많이 오는데 막 고1까지 어떻게 자기가 그냥 버틸 수도 있는데 고2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들을 구분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요. 다른 과목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수학도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 가지고 10개, 100개, 1000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안 재밌겠습니까? 할 맛 나는 거죠.